나를 살린 포스트맨. 나는 길치다. 그것도 제법 심각한 길치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서도 길을 잃은 적이 있고 자주 가는 곳이라도 조금만 방향이 다르면 여지없이 길을 헤맨다. 집에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는 그런 길치다. 그러니 여행지에서 길을 잃는 건 당연지사. 처음엔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이제 요령이 생겨 길을 잃으면 올 게 왔구나 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나만의 대처 방법을 하나씩 꺼낸다. 나랑 같이 호주 갈래? 호주로 시집간 친구 문숙이가 잠시 한국에 들렀을 때 내게 말했다. 당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우울해하고 있던 터. 별 생각 없이 그러자 하고는 마일리지를 확인했다. 5,000마일이 부족해 엄마 것을 빌려와 항공권을 결제하고는 옷가지만 몇 개 챙겨 친구 따라 호주 갔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문숙이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볼 것을 조언해주고 룩스에도 가보라고 했다. 맞벌이인 그들 부부와는 휴일에만 함께 놀 수 있으니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나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준 것이다. 록스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근처로 호주 여행의 필수 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숙이 집에서는 가는 방법도 쉬웠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정해진 역에 내리면 끝. 기차역까지는 문숙이 집에서 나와 우회전 한 번, 또 우회전 한 번이면 된다. 나는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호주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다. 기차역 가는 길. 우편 배달부가 스쿠터를 타고 지나간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에서 그와 내가 서로 하이 하며 지나쳤다. 조금 더 걸으니 커다란 까마귀가 서울 거리의 비둘기처럼 길가에 내려와 있다. 새를 무서워하는 나는 멀찍이 서서 그들이 떠나길 기다린다. 그런데 녀석들, 비켜줄 기미가 안 보인다. 골목 끝으로 멀찍이 조심조심 그들을 지나친다. 이미 2번의 우회전을 마쳤으니 기차역에 나올 차례다. 그런데 웬 막다른 골목? 이게 아닌데? 마지막 우회전 지점이 잘못된 건가? 왔던 골목을 되밟아간 후 조금 더 내려와 다시 우회전을 했다. 기차역이 없다.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이었나? 점차 혼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겨우 5분 거리라고 했으니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기차역이 나오겠지? 이 골목, 저 골목, 왔던 골목까지 다 들어가 본다. 아까 마주쳤던 우편 배달부를 다시 만난다. 이번에도 그는 하이 한다. 해가 점점 뜨거워진다. 우편 배달부가 선글라스와 모자, 긴 소매로 중무장한 이유를 알겠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문숙이네 집에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다. 그래도 어떻게 집까지 찾아가긴 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 초심을 도와주려는지 그 우편 배달부를 또 만났다. 하이. 처음처럼 경쾌하지는 않다. 지금 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 눈앞에 기차역을 다오. 그런데 우회전 곱하기 2를 아무리 해도 문제의 기차역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제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왔다. 한낮의 더위와 당황스러움으로 머릿속이 하얘진 채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큰 길까지 나왔다. 덥다, 땀난다. 처음 보는 주유소까지 왔다. 신기하게도 그 우편 배달부를 다시 만났다. 하이. 솔직히 안녕하지 못한 지는 한참 되었다. 그도 내가 참 이상할 것이다. 집에서 나온 지 3시간이 지나 어느새 오후 2시. 멘붕에 빠졌는데도 위장은 정상 작동하는지 배가 고프다. 큰일 났다. 여전히 길에는 사람 하나 없다. 이제 희망은 우편 배달부다. 그를 다시 만난다면 길을 물어야겠다.
왜 그 생각을 지금 한 거지? 미련한 것. 하늘이 도왔다. 우편 배달부는 아직 일이 안 끝났는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안녕, 기차역에 가려면 어떡해? 우편 배달부는 오전 내내 저 여자가 왜 저러고 다녔는지 이제 알겠다는 듯, 그리고 너도 참 하는 표정으로 가여운 나에게 기차역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 위치에서는 그저 직진이었다. 다만 꽤 멀어졌다. 이후로 그 고마운 은인과 다시 마주치지 못했다. 마지막 카드를 잡은 셈이다. 길치는 길을 물어봐야 한다는 진리를 3시간 하고도 30분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왜 진작 그 생각을 안 했을까? 그가 알려준 대로 걷기 시작했다.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론 자꾸 물어보고 싶어진다.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물어볼 텐데 호주의 주택가엔 사람이 거의 없다. 가게가 나타났다.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는 간단한 스낵과 물을 사고 또 길을 물었다. 말 하나마나 직진. 기차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걸어야 해? 질문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렇게 하고도 2번쯤 더 거리의 상점의 길을 물어보면서 직진했다. 문숙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기차역인데 3시간 30분을 헤매고 우편 배달부를 만난 지점에서 다시 20분을 더 걸어 4시간여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록센 기차를 탔다. 피곤하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도 허무했고 우편 배달부도 퇴근했을 것 같아 지레 겁이 났다. 차라리 록스에 갔다가 문숙이와 퇴근길에 만나야겠다는 소심한 치밀함을 발휘했다. 자신감은 제로. 어찌어찌 기차역은 찾았지만 하마터면 경찰서에 가서 친구를 부를 뻔했던, 첫날부터 민폐 여행자가 될 뻔했던 사건이다. 그날 저녁 문숙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어떻게 하면 그 동네를 4시간이나 다닐 수 있느냐며 의아해한다. 이후에 문숙이와 함께 들른 주유소에서 여기가 그때 왔던 주유소라고 하니 이 동네까지 왔었냐면서 아연실색. 그러니까 그 동네는 친구네 동네가 아니다. 문숙인 말로만 듣던 길치의 실상을 제대로 확인한 것.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하며 웃게 되는 바로 길치와 우편배달부 사건이다. 물론 지금은 구글 지도를 쓴다. 뭔 자존심인지 로밍 서비스가 나온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은 종이 지도를 보며 아날로그적 길찾기를 시도했었다. 결국 깨달은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 나에게 그 감각은 꽝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저 와이파이 잘 챙기고 휴대폰 충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수밖에. 아직도 오지 여행은 길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길눈이 어둡다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나 고민할 필요 없다. 목적지만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유창하게 그 나라 언어로 물어보면 좋다. 그런데 외운 대로 질문까지 해놓고 대답을 못 들으면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말한다. 무례한 거 아니냐고? 태도가 공손하다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외지인 티는 나게 되어 있다. 서툴러 보이는 게 도움을 얻기 좋다. 밖에서 한국 사람이 무뚝뚝하다는 평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건 말 때문이 아니다. 방어적이고 무심한 태도 때문이다.